분류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 너희들 뭐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 혹시? 뭔가 그 덕질한다 그러나? 뭐 아이돌을 덕질을 할 수도 있고, 뭐 야구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덕질을 할 때의 기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더가든이라고 합시다. 카더가든이라는 분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카더가든이 가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와이프가 카더가든이 래퍼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카더가든은 개그맨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엄청난 가수야 해가지고 이제 막 노래 틀어줬더니 노래가 진짜 감성적이고 노래 좋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카더가든 덕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덕질을 하는 사람과 그냥 카더가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이 노래 카더가든 노래지, 이 노래 뭐 좋은 노래야, 제목이 뭐야, 그냥 요 정도 알고 있어. 근데 덕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거를 시기별로 분류를 한다든가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카더가든의 어떤 데뷔 초에는 이런 감성이었지, 1집과 2집은 이런 노래가 있고, 요즘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아니 아이돌 덕질하는 애들 보면은 무슨 뭐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3세대 아이돌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대까지 붙여가지고 분류하고 막 뭐 이름 붙여 이렇게 막 분류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분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노래가 있으면은 야, 이 노래는 뭐 무슨 EP에서 나온 노래고, 이 노래는 뭐 정규 앨범이고, 이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기출 문제를 풀 때에도 기출 문제를 뭐 여기서 선별한 것처럼 198문제 이거 되게 잘 선별된 거거든요. 근데 뭐 198문제를 풀든 혹은 좀 더 많이 풀어서 뭐 300문제를 풀든 뭐 1000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냥 이게 수원, 수투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 수원, 수투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 수원, 수투 안에서도 예를 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만 나눠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런 거는 말이야, 이거 카더가든님을 그냥 유튜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모독하는 행위라고. 우리 수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극한과 연속을 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번까지야? 뭐 꽤 있죠. 문제 수가 18번까지 있잖아? 그럼 그 18번까지가 18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을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와 관련된 극한이다. 그럼 3번하고 4번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1집, 2집, 3집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흘러가면은 노래 들으면은 뭐 누구 노래인지 알고 이 정도고, 뭐 멤버도 몰라 뭐 이러면은 그거 덕질한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막 역사에 대해서 덕질한다 그러면은 시대 분류부터 딱 해가지고 그 시대 안에서 어떤 나라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딱 외우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지난 시간에는 개념에 대한 거를 각 잡고 외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기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 잡고 외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파편처럼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수투 문제 혹은 극한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 극한 안에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출제가 자주 됐었다. 이 스타일의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됐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평생 안 나오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 작업이 될 때까지 이 기출을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게 이 DB 3점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극한과 연속 1번과 2번. 얘네들은 어떤 느낌에서 비슷한 건지 좀 알 것 같지? 그치? 식과 그래프를 주면서 여기에서 어떤 그 극한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극한 값에 구하는 게 똑같아. 1번, 2번. 그쵸? 이 밑에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h-ch의 값 구하는 거하고, 오른쪽 2번 문제 구하는 게 1-t분의 pq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그 선분의 길이를 t에 대한 걸로 식을 세우시오 라는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거 최근에 지금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최근에 많이 안 나왔죠. 그쵸? 실전 메타 이거 있었어 없었어? 실전 메타에 없었잖아. 언제 나온 거야? 23학년도랑 24학년도에 나왔었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건 지금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일단은 중요도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왔었고 최근에 나왔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과거에 출세되어 있었던 하나의 유형으로 너희들이 기억은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 6평이나 9평에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딱 그냥 생긴 것만 보더라도 아 이거 t에 대한 식구하는 거구나. t에 대한 식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시키겠지. 그치?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극한의 계산. 1번, 2번. 극한의 계산. 자, 극한값 계산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겠어? 둘 다 어쨌든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2번 뭐야? 2번 유리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유리화 딱 바로 나온 사람은 루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섭지가 않죠. 왜? 극한 계산할 때 유리화 시키는 게 개념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니까. 자, 1번 문제 첫 번째 줄 한번 봐봐요. 자,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x제곱이 콜 x 플러스 t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두 근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근의 공식을 쓴다는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일반적으로는 근의 공식을 안 쓰죠. 그쵸? 근의 공식 쓰는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야? 극한값 계산 문제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죠?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근의 공식 써버려도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1번, 2번이 이제 이런 카테고리의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